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 사주풍수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요즘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24년 갑진년 들어와서 전 지구적으로 지금 기상이변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혹시 뉴스를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과거보다도 훨씬 더 지금 기상이변이 많아요. 올 초에는 뭐 일본 지진이 일어났었죠. 또 대만도 지진이 일어났었죠. 그런데다 얼마 전에 지금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는 중국 광동성, 그러니까 광저우시가 중국의 굉장히 큰 도시잖아요. 선전, 광저우 이쪽 지역에 어마어마한 토네이도와 태풍, 물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다 지금 브라질, 또 미국, 또 얼마 전에는 그 러시아에서도 대홍수가 났었고요. 지금 동남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40도에서 50도 넘는 어마어마한 지금 열대야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구적으로 이게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지구 온난화 때문인가,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고 또 이런 기후 재난으로 인해서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전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24년 이후부터는 풍수, 구운, 불의 시대가 시작되고 또 올해 갑진년 같은 경우는 대변화 변혁의 시기지만 기후적으로는 동남쪽에 어마어마한 이 폭풍우가 몰아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는 풍수적으로 봤을 때는 구운 시대입니다. 구운 시대는 무엇이냐? 기운적으로 9개로 20년씩 나누게 되는데 구운 시대는 불화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화기가 강한 시대예요. 근데 화라는 게 꼭 불만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 화의 시대고, 또 올해 24년, 우리가 이제 연으로 봤을 때는 24년이 갑진년이잖아요. 갑진년. 그래서 이 갑진이라는 것은 한자로 쓰면 이 갑자하고 진자 이렇게 쓰는데, 일단은 이 갑진이라는 의미를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이 갑이라는 것은 목의 기운이고 진이라는 것은 토의 기운인데, 실질적으로 이 진은 연도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 우리 명리학에서는 용이라는 것은 상상의 동물이지만 이 용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풍우조화라는 건 풍우, 바람과 비의 조화,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풍우조화를 나타내는데, 실제로 이 갑진년의 용의 의미가 풍우조화를 나타내게 하지만 방향이 또 어딜 나타내냐? 이 방향적으로 보면 동남쪽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동남쪽을 나타내고, 주역으로 따지면, 주역을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건 이제 손계라고 하는데, 손이라는 것은 공손할 손자지만 방향은 동남쪽이고 우리가 주역 계상으로 보면 이게 손계입니다. 그래서 이 동남쪽에 기운이 있으면서 동남쪽에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해다. 그런데 왜 비바람이냐? 일단 이 갑이라는 것은 또 명리학에서는 동쪽을 나타냅니다. 동쪽을 나타내면서 이거는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역의 계상으로 보면 우레를 나타내요. 우레는 천둥, 번개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올해 24년은 이러한 기후적인 변화가 상당히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 풍수 구운 시대는 불과 또 24년 이 우레가 만나가지고, 불과 우레가 만났으니까 이걸 다른 말로 치면 천둥, 번개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중국 이제 광동성,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중국 광동성이 홍콩 의예요.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 여기가 바로 동남쪽입니다. 동남쪽인데 동남쪽에서 거대한 폭풍우와 비바람이 몰아치고 번개, 토네이도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토네이도는 미국 뭐 텍사스라든지 그 사막기후 뭐 이런 쪽, 또 남동 쪽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중국에서도 어마어마한 토네이도가 발생하는데 천둥 번개도 어마어마하게 몰아쳤습니다. 그러면서 폭풍우가 몰아쳐갖고 엄청난 홍수가 발생을 했죠.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이 기운이 풍수 구운 시대와
24년의 기운이 맞물려 가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분은 세계 중심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서양을 중심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보다 조금 동쪽에 있는 나라가 일본이고, 조금 더 동쪽에 있는 나라가 이제 동남쪽이지만 이제 호주, 뉴질랜드 이런 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극동이라서 동쪽의 끝에 자리 잡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는 이 동남쪽에서 기운이 몰아치는 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자연재해, 특히 경상남북도 이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어마어마한 자연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은 벌써 그렇게 됐는데, 또 올해 갑진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갑진년인데 이 4월은 무진월이었어요. 무진. 그래서 명리학에서는 이건 진진 자영살이라고 하는데, 자영살이라는 건 뭐냐? 어떤 기운이 스스로 자기를 극하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진진이라는 것은 늪에 빠지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이런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갑이 있기 때문에 갑은 이제 동쪽의 우레 천둥 번개를 나타내고, 천둥 번개와 비바람이 몰아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진월에 특히 이 중국의 동남쪽에 천둥 번개를 몰아치는 어마어마한 자연재해가 일어났는데, 이게 지금 중국은 동남쪽에서 일어났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하게 얼마 전에 물난리가 났고, 지금 브라질도 쑥대밭이 됐고요. 그리고 동남아, 또 동남아, 우리 나라를 중심으로 했을 때 이제 동남아가 태국이라든지 베트남, 뭐 필리핀, 아니면 라오스 이런 쪽이 다 동남아잖아요. 지금 기온이 무려 40도에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50도 가까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일단 그 4월 달에 태국을 갔다 왔는데, 태국도 날씨가 그때 정말 더워서 거의 뭐 38도에서 40도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0도가 넘어요. 그러면 이런 기후적인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물론 이게 지구의 자정 그 운동에 따라서 그 시대가 변하면서 뭐 냉대, 그러니까 뭐 빙하기가 왔다가, 아니면 또 어떤 때는 뭐 굉장히 건조한 기후가 왔다가, 또 어떤 때는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다. 지구는 항상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풍수 구운 시대는 이 불의 시대이기 때문에 열기가 훨씬 더 뜨거워지면서 지구가 뜨거워진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뭐 우리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래서 인간들이 욕심 때문에 탄소 배출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과학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게 맞는 이야기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지구 자체가 기운이 변하는데, 바로 이 풍수 구운 시대의 그 기운과 올해 24년과 맞물려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러면 향후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25년 을사, 26 병호정미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향후는 내년, 내후년 이후부터는 이제 가뭄, 그리고 지금보다도 훨씬 더 더워질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제가 이제 이런 걸 연구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사람의 이제 명리적인 이런 부분도 공부하지만, 풍수나 자연, 지질학, 지구과학, 뭐 지리학 이런 것도 다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지구의 온도 변화라든지 기후 변화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25년부터 27년까지는 명리학에서 을사, 병호, 정미 이렇게 되는데, 이게 거의 다 이게 불덩어리입니다. 화예요, 화. 천간 지지도 다 거의 화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뭐 목생화기 때문에 같은 기운. 물론 이 병호년 26년이 가장 아마 덥지 않을까.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됐었느냐? 그전에 보면 20년이 경자년 21, 22, 23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러면 경자년 같은 경우 코로나가 왔었죠. 신축, 그 다음에 이민, 개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흘러갔는데, 이건 다 음기였어요. 물, 금, 금수. 이게 음기로 가다 보니까 그동안 한 2, 3년 전, 뭐 2년 전인가요? 중국은 샨샤댐이
붕괴된다 해갖고 엄청나게 그때도 중국에 비가 많이 왔는데 최근 이 몇 년 사이에 비가 어마어마하게 왔습니다. 유럽도 난리가 났었잖아요. 작년, 재작년. 그런데 이게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갑진년까지. 그런데 이후 앞으로 2년 후, 3년 뒤에는 이때는 이제 비보다는 가뭄, 더위 이런 게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게 이제 엘니뇨와 라니냐 현상인데 그걸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니뇨라는 것은 많이 들어봤죠. 발음도 어려운데 엘니뇨는 우리가 이제 페루가 남아메리카 이쪽이 이제 적도 부근입니다. 적도 부근인데 이 페루 앞바다, 이 남서태평양 그 바다의 해수면 온도가 0.5도에서 0.8도 정도 높게 되면 엘니뇨라고 하고요. 반대로 라니냐 많이 들어봤죠. 이제 올해 라니냐가 온다고 하는데 여기는 이 페루 그쪽 앞바다 온도가 0.5도에서 0.8도 정도 반대로 내려가면 차게 되는 거죠. 바다 수온이. 그러면 이 페루 쪽에 온도가 내려가면 바로 우리나라, 일본, 우리나라 이쪽 우리나라도 이제 태평양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이쪽은 이제 남동 태평양이죠. 뭐 그쪽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뭐 태평양에서 이제 서쪽인데 이쪽 우리나라 해수면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여름에는 맹설하고 하죠. 더위가 엄청나게 올라가고요. 또 겨울에 추위는 반대로 추위도 굉장히 이제 내려가는 거죠. 이제 추워지는 거니까 온도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올 여름서부터 이제 굉장히 더워질 것이다. 그런데 내년, 내후년 가면 훨씬 더 더워지겠죠. 그리고 나서 겨울에는 또 굉장히 추워지는데 그러면 이제 농작물 하는 분들 있잖아요. 농수산물 이쪽 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할 거고 올해도 아마 우리나라 굉장히 덥고 심지어 올해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비가 내릴 수 있지만 이제 내년, 내후년 뭐 2, 3년 후는 반대로 가뭄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 역사적으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또 어땠는가 그걸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과거에도 이 구은 시대예요. 구은 시대 이제 여러 시대가 있었잖아요. 180년씩 바뀌는 거니까. 그런데 조선 18대가 현종 임금 때입니다. 이 현종 임금 때 경술년과 신해년 이 두 해 이때가 이제 경신대기근이 발생했는데 왜 경신대기근이냐? 경술년의 경자, 신해년의 신자를 따가지고 경신대기근이 발생했는데 이때 우리나라 연초부터 지진이 전라도 지역에서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모를 내야 되는데 비가 나서 가뭄이 엄청나게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겨우 모 내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뭐가 왔냐면 완전히 태풍과 폭우가 쏟아져 갖고 완전히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이 타격이 그 다음 년도 신해년까지 가서 조선 인구의 무려 10% 이때 조선 인구가 뭐 많게는 800만까지 보는데 500만에서 약 800만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인구의 10%니까 거의 50만 명에서 80만 명이 질병과 굶어 죽었어요. 그때 가축들도 어마어마하게 죽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로 풍수 구은 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는 오히려 이 냉하, 그러니까 온도가 좀 전 세계적으로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아일랜드도 그렇고 유럽에도 기후변화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360년이 지났잖아요. 딱 360년이 지났거든요. 두 바퀴 돌았으니까. 그러면 이게 제가 또 전에 다른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기운이라는 게 360도 한 바퀴 제자리 돌아오면 다시 그게 반복된다 그랬습니다. 반복되는데
똑같이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반복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이런 현상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기근이 발생할 수도 있고 대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재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20년 동안은 이 자연재해라든지 아니면 농사 짓는 분들 특히 조금 우려가 되는데, 물론 뭐 일반 국민들이야 농사 짓는 분들이 그걸 수확을 한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 먹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후변화 일어나면 농산물을 취급하시는 분들도 힘들지만 그 가격이 변화가 엄청나게 심해져 가지고 우리들이 먹는 식탁 물가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지금도 올해도 벌써 과일, 뭐 야채 이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몇 년 전에도 파 한 단에 10,000원 간 적이 있었고 배추 한 포기에 뭐 10,000원 간 적도 있고 막 그랬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구은 시대는 훨씬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이거 풍수적인 영향을 말씀드리면서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기후 변화라든지 또 실제로 전 지구적인 재앙이 구은 시대는 이 기후 때문에 올 가능성이 또한 크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같은 개인이나 서민들이 뭐 이것을 대비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지만, 전 지구적으로 이런 지금 제가 처음서부터 말씀드린 대로 이런 변화가 계속 일어나다 보면 결국 우리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점점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 어려운 시기가 도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런 지구 또 기후적인 재난 이런 게 우리나라는 좀 피해갔으면 좋겠고요. 다른 나라가 일어난다고 하면 또 우리나라 그 식품이라든지 곡류 이런 것을 우리나라가 다 수입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에도 브라질이 대홍수가 나서 쑥대밭이 돼서 우리나라 이제 대두 같은 경우 콩 같은 거 이런 걸 많이 수입을 하잖아요. 거의 뭐 다 수입을 하는데 브라질 같은 데서 많이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뭐 아르헨티나라든지 밀, 콩 이런 것은 뭐 우크라이나, 브라질 이런 데서 많이 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게 좀 빨리 진정이 돼서 전 세계 또 우리나라가 좀 편해지고 또 국민들이 안심하게 살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제가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현재 이런 변화가 있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두 좋은 일 많이 생기시고 건강하시고 또 대박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